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극단 선택 특검 그물살입니다.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0일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지난 10일 새벽에 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후 이 자택을 나섰는데요. 이후 이제는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자택 인근에 이제 아파트 단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내일인 14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 심적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떻게 되죠? 예,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이 대장동 개발 특혜에 관여하고 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2014년 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이 대장동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이라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에게 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그런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는 1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관련 수사에도 이제 차질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철저히 수사하자 그러면서 이제 조속히 특검 추진을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도 검찰의 꼬리 자르기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특검 수사를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후보 간에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장동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라는 이제 쌍특검이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이제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의지만 있다면 이제 특검이 급물살을 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까지 이제 90일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특검을 도입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는 뭐 대권 후보를 소환해서 특검이 이제는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대권 후보인 뭐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특검 주장이 립서비스 아니냐라는 비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는 이 대권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해도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특검이 도입되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특검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특검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하튼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지금 그 대선 주자들을 둘러싼 그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명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법원 확진자 임용 시험 제한을 위법 국가배상 인정입니다. 자,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중등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 지난해 이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교육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의 시험 응시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질 못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해당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1년간 공부를 했는데 시험 응시의 기회를 아예 박탈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확진된 게 자기 잘못도 아니고 어찌 보면 천재지변과 같은 건데 교육부가 당시에는 아예 시험 응시의 기회를 주질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확진자라고 할지라도 별도 장소에서 시험은 응시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 법원 판결도 그런 부분에서
그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당시 확진으로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44명이 이 교육부의 일방적 조치로 다시 1년간 수험 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그리고 학원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1인당 1,000만 원을 이제는 위자료로 인정을 한 건데요. 예. 특히 당시 교육부 장관이 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통지하는 걸로 이 응시 기회가 박탈된 점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개인의 시험 응시를 막은 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코로나19가 있으면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라는 법률 규정이 없이 그냥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통지로 응시를 막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같은 국가 시험인 이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 법무부가 응시자 유의 사항에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를 시험에서 배제토록 했지만 당시 이 변호사 시험 그 응시자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 유의 사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시험 응시 기회를 잃게 되는 건 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아주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를 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공지사항의 효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확진자들도 이 시험을 치르게끔 이제 조치가 이제는 취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후 교육부에서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1차 임용고시에서는 응시를 제한했지만 2차 임용시험부터는 이제 확진자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조치를 다 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도 그렇지만은 또 그 수능 같은 경우에도 확진된 수험생들이 다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나요? 예, 그 대학 입시의 경우에는 뭐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논술 시험까지 아예 그 확진자가 뭐 그러니까 분리되고 독립된 공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뭐 모든 조치를 다 취했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국가 시험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걸로 보이는데 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짧게는 1년 또 길게는 수년간 노력을 한 수험생들에게 교육부가 너무 과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 힘든 공부를 1년간 더 하라고 한 건데요. 그건 너무 과한 게 맞죠. 얼마든지 확진자들에게도 이 시험 볼 기회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교육부가 왜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좀 이해 못할 조치를 취했는지 사실상 그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 발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인당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요. 이건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게 1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버리게 한 겁니다. 사실 이번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앞서 뭐 사실 수험생들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코로나 발생 이후 국가 시험과 관련해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